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리따님이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지금 리따님은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몇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리따님.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좀 늦은 시간에 이렇게 또 뵙네요. 여기는 아직 밝습니다. 거긴 몇 시인가요? 여기는 이제 오후 4시입니다. 이제 좀 해가 니은을 또 저물어 갈 그쯤이군요. 네네, 아주 좋은 시간이죠. 그렇죠. 자, 오늘 리따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얘기인지 듣지 않고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르십니다. 리따예요. 이 이야기는 제 한국인 지인이 대학생 시절에 간접적으로 듣게 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호. 정확한 시기나 지역은 조금 밝히기가 그래서 그거는 양해 부탁을 드릴게요. 당시에 그 지인이 갓 군대에서 전역을 한 따끈따끈한 복학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비슷한 시기에 전역한 동기들도 만나고 선배들도 만나고 또 군대에 가입던 사이에 새로 들어온 후배나 아니면 신입생들하고도 이렇게 신나게 술자리도 가지고 안면도 트고 그렇게 하던 시기였다고 해요. 네, 그때 당시 술자리 사이에서 되게 자주 회자가 되던 어떤 신입생이 있었대요. 예. 똘비라는 남자 신입생이었는데 속된 말로 안주거리라고 하죠. 술 마시면서 남 얘기할 때 보통 그렇게 말을 하곤 하잖아요. 술자리가 한 10번이다 하면 그 10번 다 짧게든 길게든 그 술안주거리에 무조건 그 똘비 얘기가 나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들이 대부분 똘비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대요. 근데 지인은 이제 막 복학을 했다 보니까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얘기에 괜히 껴가지고 같이 흉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냥 똘비 얘기 나오면 귀로만 듣기만 하고 그냥 조용히 있었다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계속 듣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어떤 얘기길래 애들이 모였다만 하면은 이 똘비 얘기를 할까? 그것도 저렇게 안 좋게. 그래서 그 똘비라는 친구 얘기가 어떤 술자리에서만 나돌던 게 아니고 뭐 쉬는 시간이나 공강 시간에 과 학생이 몇몇 모였다만 하면 똘비 얘기를 막 하니까 너무 궁금해졌대요. 근데 그때 당시 지인이 막 복학을 해가지고 좀 모든 게 다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런 지인을 여기저기 이렇게 모임이나 술자리에도 자주 데리고 다녀주던 한 선배가 있었대요. 한 번은 그 선배한테 못 참고 물어본 거예요. 형, 혹시 똘비라는 애 알아? 걔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선배가 너는 똘비를 모르겠구나, 이제 와서. 야, 걔 뭐 몇 학번 신입생인데, 말도 마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왜 뭔데 하면서 더 자세히 물어보게 되고 이번 사연은 그때 지인이 그 선배로부터 듣게 된 내용으로 구성이 된 이야기입니다. 똘비라는 신입생이 이렇게 말하면은 좀 그렇지만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을 해봤을 때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진 않았대요. 키도 한 165 정도의 남자치고는 좀 작은 편이었고 골격도 되게 왜소했대요. 근데 성격이 엄청 쾌활한 거예요. 말도 재밌게 많이 하고 약간 그 근자감이라고 하나? 그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허세 같은 게 차이던 친구인데 예를 들면 뭐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혼자 거울 보면서 야 내가 봐도 나 진짜 잘생겼네. 연예인 해야겠다. 막 이러는 사람을 보면 처음에는 어이없다가 좀 뻘하게 웃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입학을 해서 OT도 하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서 똘비가 조금씩 존재감이 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똘비 본인이 얘기를 하기를 사실 자기가 다른 학교에서 이미 대학 생활을 했대요. 1년을. 근데 거기에서 진학을 했던 과랑 적성이 너무 안 맞아서 그냥 이 학교로 다시 편입을 한 거라고 하면서 사실 자기 나이는 21살이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동기들한테는 그냥 편하게 오빠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고 또 선배들한테는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달라고 하면서 자기소개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이전에 대학생활을 했다고 말했던 그 학교는 소위 한국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대학교 이름을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근데 물론 모든 대학이 다 훌륭하지만 그 지인이 다니던 학교는 똘비가 말했던 먼저 다녔다는 학교에 비해서는 살짝 낮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대학생활을 한 2년 차만 돼도 아니면은 뭐 학사 편입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 있는 오류가 뭐냐면 편입이라는 게 보통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2년 이상 재학을 하고 나서부터 편입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보통은. 그리고 A 대학에서 뭐 2년 재학을 하고 B 대학으로 편입을 하게 된다고 쳤을 때 B 대학에서는 3학년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똘비는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고 본인 나이도 21살이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선배들은 대부분 똘비가 허세 부리려고 초장부터 이미지를 좀 잡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막 입학한 새내기들은 편입제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잘 모르는 친구들은 또 똘비를 뭐 오빠, 형 하면서 잘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똘비가 얼마나 부지런한 친구였냐면 자기 말에 따르면 신입생 동기들은 대부분 자기보다 어릴 거 아니에요? 한 살씩? 거의 모든 신입생들을 몇 명씩 이렇게 모아다가 밥이랑 술을 한 번씩 다 샀대요. 네, 아무리 그 친구가 뭐 동기들보다 한 살 많을 수는 있어도 그래봤자 학생인데 돈이 뭐 어디 있겠어요, 학생이. 근데 뭐 자기 집이 좀 넉넉해서 너네들보다는 뭐 용돈이라든지 부모님이 좀 잘 챙겨주시니까 또 내가 형이니까 오빠니까 동생들 잘 챙겨야 되지 않겠냐면서 남자 동기들한테는 밥 사주고 밥 먹고 나면 자료 옮겨서 술 사주고 술 먹고 나면 PC방 가서 밤새 게임 같이 하고 PC방 비 다 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의 남자 동기들 사이에서는 이 똘비가 술 사주는 돈 많은 형 이런 이미지가 생기면서 신이었대요. 근데 여자 동기들 사이에서는 이 똘비에 대한 평가가 조금 갈렸나 봐요. 뭐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밥 잘 사주는 편한 오빠 정도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아니 밥 안 사줘도 된다는데 술 안 사줘도 된다는데 끈질기게 막 밥 한 번 먹자 술 한 번 먹자 하면서 이렇게 들러붙는 똘비가 좀 불편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았대요. 근데 이 똘비가 동기들만 그렇게 챙겼냐? 선배들도 엄청 챙겼대요. 뭐 저번에 불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 좀 좋게 봐주세요. 저 예쁘게 봐주세요. 뭐 이런 명목으로 선배들한테도 그렇게 밥이랑 술을 막 사주고 다녔다더라고요. 근데 동기들한테는 좀 이렇게 허세 섞이게 뭐 오빠가 형이 뭐 어쩌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선배들한테는 또 말도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그렇게 깍듯이 모셨대요. 근데 보통 선배들 입장에서는 이 후배가 뭔가를 사주는 게 막 엄청 일반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 선배들 사이에서는 똘비가 그래도 후배도 챙기고 또 한 살 많다고 그래도 선배도 챙기고 꽤나 괜찮은 친구 이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똘비한테도 봄날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느 여자 동기랑 마음이 맞아서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근데 뭐 생긴 게 아주 잘생기진 않아도 똘비가 워낙 주변에 사람도 많고 잘 챙기기도 하고 좀 유머러스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좋아서 만나나 보다 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다더라고요. 근데 똘비가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 활개를 치고 다녔던 탓인지 아니면은 또 새내기들 사이에서 이미지를 잘 만들어 놓은 탓인지 똘비가 일반 새내기 범주에서 좀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대요. 예를 들자면 어느 날 이렇게 몇몇 대학교 상대로 대회가 열렸는데 과에 어떤 선배가 참여를 했던 프로젝트가 대상을 탄 거예요. 그래서 축하를 하는 자리가 있었나 봐요.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 참여하고 도움을 줬던 후배들한테 이렇게 한턱 내고 싶어서 야 얘들아 오늘 내가 쏜다 어디로 몇 시에 모여라 이렇게 연락을 다 돌렸는데 약속 장소에서 그 선배가 아무리 기다려도 한 15명 정도를 불렀는데 한 3명밖에 안 오더래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선배가 부른다고 무조건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들 뭐 개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선배는 조금 서운했나 봐요. 평소에 자기 그렇게 잘 따르고 했던 후배들이었는데 이래저래 해서 저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뭐 이런 말도 한마디도 다 없었고 그냥 안 와버리니까 거하게 쏠라고 장소도 다 섭외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 넓은 공간에 3-4명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술잔을 기울였다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또 다른 선배가 좀 화가 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못 간다 연락이라도 좀 해주던가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안 온 후배 중에 좀 각별히 친했던 한 명한테 연락을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후배가 하는 말이 선배님 다름이 아니고 저 돌비 형이 그 대상 타신 선배님 모임이 취소됐다고 똘비 형 있는 쪽으로 오라 그래서 지금 그 안 왔던 12명이 다 똘비랑 놀고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야 거기 똘비 있으면은 같이 있으면 좀 바꿔봐라 해가지고 똘비가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선배가 그런 거죠. 똘비한테 야 지금 후배가 뭐 우리 약속이 취소됐으니까 너한테 오라고 네가 그랬다던데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물어
물어보니까 똘비가 되게 곤란하다는 듯이 선배님 그게 아니고 잠시만요. 제 자리 좀 옮길게요. 이렇게 하더니 선배님 사실 얘네가 선배님이 부르신 모임에 너무 가기 싫어하는 눈치더라고요. 무섭다고 하고 재미도 없는데 오라고 하니까 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너무 하고 있길래 제가 그냥 총대 메고 그 모임 취소됐다고 하고 제 쪽으로 불렀습니다. 선배님들한테 그렇게 어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잘 타이르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 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 죄송합니다. 이러더래요. 오호. 조금 이제 벙찐 거죠, 선배들이. 가깝게 지내던 후배들이 그렇게 우리를 무서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그런 줄도 몰랐고, 그리고 또 똘비가 가운데서 좀 이렇게 중재하는 듯한 그런 포지션인 것도 조금 어딘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후배들이 선배를 어려워해서 가기 싫어했다 이런 말은 거짓말이었고 그냥 온전히 똘비가 그냥 애들한테 야, 그 선배 모임 취소됐대. 대상 타가지고 가족이랑 시간 보내고 싶대. 근데 자기가 한턱 못 써서 미안하다고 나한테 회비 넘겼으니까 다 내 쪽으로 와. 내가 선배 대신 쏜다. 이랬다는 거예요. 후배들은 가뜩이나 평소에 똘비가 이렇게 잘 챙겨주는 형, 오빠기도 하고 똘비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똘비 있는 쪽으로 갔던 거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전공 교수님 중에 유독 이 목소리가 되게 자장가 같으신 분이 있으셨대요. 다들 그런 교수님 한 분씩 계시잖아요. 혈기왕성한 새내기들한테는 그 교수님의 수업이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그런 교수님이었던 거죠. 근데 재미없는 건 재미없는 거고 전공 과목이면 필수로 들어야 되니까 다들 눈을 꿈뻑꿈뻑 하면서 듣다가 쉬는 시간이 됐대요. 근데 다음 시간도 같은 수업이어서 10분 쉬고 교수님이 학생들이 다시 들어오기를 강의실에서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학생들이 반 이상을 안 오더래요. 보통 이렇게 수업을 짠다고 하죠. 한두 명 정도 이렇게 학점 신경 안 쓰는 친구들이 1교시만 듣고 2교시는 째고 하는 일은 있어도 예를 들면 그 강의에 한 30명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20명이 째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일단 수업을 진행은 하셨는데 수업 끝나고 남아있던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다른 애들 다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다들 모르겠다고 하더래요. 다른 남아있는 학생들이. 근데 그 남아있던 학생들은 대부분 이번 학기에 복학을 했거나 아니면 저번 학기에 학점이 좀 모자라서 다시 듣는 학생이거나 성강을 하러 온 학생들이었고 새내기는 아무도 없었대요. 교수님이 이번 일을 조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내 수업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애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네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또 조교는 새내기 중에 제일 이렇게 발도 넓고 이런저런 소식을 좀 알만한 애가 똘비니까 똘비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똘비가 조교님 다름이 아니고 저희 새내기들을 너무 잘 챙겨주시던 선배님 아버님이 상을 당하셔서 급하게 다들 장례식장으로 가느라 교수님한테 말씀도 못 드리고 이렇게 급하게 수업에 빠지게 됐습니다. 교수님한테는 제가 나중에 대표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교가 아니 어느 선배 아버님이 상을 당하셨냐 우리도 조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 선배가 안 알리고 싶어 하셔서요 죄송합니다 이랬대요. 근데 이게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수업 중간에 20명 넘는 학생이 수업을 다 째고 조문을 가는 일이 이게 너무 이상하니까 그래서 조교가 이를 좀 몇 명한테 더 알아본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거짓이든지 진실이든지 간에 한두 명한테만 물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알고 보니까 첫 번째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똘비가 새내기들만 있는 단톡에 야, 땡땡 교수님 두 번째 수업 휴강 떴다.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혹시 모르고 수업 들으러 오는 학생들이 없게끔 좀 잘 전달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다들 두 번째 수업은 절대 들어가지 마. 이렇게 공지를 했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졸리고 재미없어 듣기 싫은 교수님 수업이었는데 새내기들은 예스 이러고 아무도 강의실로 안 들어온 거죠. 당연히 그 사건은 해당 수업 교수님 귀에도 들어갔고 똘비랑 개인 면담을 해봤나 봐요. 그 교수님이 호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냥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게. 학생들 사이에서도 네 이미지도 있을 것이고 근데 네가 이런 일을 저지른 이유가 있을 게 아니냐? 이번 수업 하나는 휴강한 걸로 쳐줄 테니까 얘기나 해보라고 했대요.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까지 해서 수업을 망친 건지 되게 여러 번 물어보셨는데 똘비는 끝까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죄송하다고만 했대요. 그래서 교수님이 너 내가 눈여겨볼 거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테니까 처신 똑바로 하라고 하셨대요. 그런 일도 있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똘비가 약간 새내기들을 좀 선동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근데 과마다 또 학생회장이 있잖아요. 학생회장이 똘비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똘비 이게 좀 선을 넘는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가 발이 넓고 뭐 동기들이랑 선배들이랑 잘 지내면은 잘 지내는 거지. 그거를 이용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건 좀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약간 새내기들을 자기 맘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파급력을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한마디 하면 애들이 우르르 다 뭐 저기 가고 이런 거를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또 몇 번 반복되고 이게 습관이 되고 이러면 더 큰일이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학생회장 정도면 그리고 이 새내기에 비해서 못해도 한참 선배일 거 아니에요. 한참 선배가 보기에 한낱 새내기가 동기들 선동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좀 눈에 가시였던 거죠. 그래서 똘비를 불러다가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똘비를 딱 봤을 때 얘가 조곤조곤 얘기를 해가지고는 기수도 안 날 것 같으니까 좀 무겁게 얘기를 했나 봐요. 야, 내가 너 화보 다니는 거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이제 막 입학했고 사람들 만나고 놀고 그럴 때니까 그냥 지켜봤는데 너 선 넘고 있다. 적당히 해라. 애들이 왜 너를 따르는 것 같아? 밥 한두 번, 술 한두 번 사주니까 동기들이 네 꼬봉으로 보여? 이러면서 네 눈에는 동기들이 좀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걔네도 그냥 너랑 붙어 다니면은 가만히 있어도 막 입에 술술 뭐가 들어오니까 그냥 같이 다니는 거야. 너 허구 잡힌 거야. 주제를 알아. 나대지 말고 막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똘비는 연신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한 소리 들은 똘비는 한동안 좀 잠잠한 것 같았대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똘비가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돌연 그 여자친구는 자퇴를 했대요. 근데 저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그냥 아무 징후 없었는데 뜬금없이 자퇴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거든요. 뭐 그 친구도 그랬나 보다 하고 다들 별로 신경을 안 썼나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학생 회장이 자전거를 타다가 되게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대요. 학생 회장이 평소에 이제 학교랑 집이랑 멀지가 않아서 운동도 할 겸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했다더라고요. 근데 정문이랑 학교 사이가 엄청 가파른 오르막길로 되어 있었는데 그날도 자전거를 타고 하교를 하다가 자전거 바퀴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대로 꼬꾸라져가지고 거의 정문까지 얼굴 쪽으로 슬라이딩을 하면서 몸이 미끄러졌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코뼈 골절되고 안면 아주 큰 타박상을 입어서 거의 한 달 넘게 입원을 했었어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 하여튼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러서 한 학기가 마무리될 때쯤에 어느 날에 똘비를 포함한 여러 신입생들이 그 목소리가 자장가 같다던 교수님 수업을 듣고 있었대요. 근데 아직 그 목이랑 코에 붕대를 다 풀지도 않은 학생회장이 갑자기 강의실로 쳐들어와가지고 똘비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똘비를 막 찾더라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벙쪄가지고 교수님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고 그래서 막 학생회장 좀 말렸는데 그 성치도 않은 몸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 교수님을 뿌리치고 똘비한테 성큼성큼 가가지고 똘비 얼굴에 그냥 주먹을 꽂았대요. 똘비가 맞은 얼굴 이렇게 부여잡고 아 왜 이러세요 아 선배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는데 학생회장은 눈에 뵈는 게 없었나 봐요. 막 달려들고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막 회장을 잡고 뜯어내고 막 말리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회장이 막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지 너 이거 범죄다 너 가만 안 둔다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고 이러니까 교수님이 경비 부르고 애들도 말리고 난리가 난 거죠. 그야말로. 그 이후로 일처리가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이 얘기를 제 지인한테 해주던 그 선배도 들은 게 없어서 잘 모른대요. 근데 그 선배가 학생회장하고 동기였어가지고 그 사건의 전말은 꽤나 좀 자세하게 들을 수가 있었나 봐요. 그 학생회장이 퇴원을 앞두고 있었는데 병실에 누가 병문안을 왔더래요. 근데 학생 같긴 한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는데 이제 자양강장제 같은 걸 한 박스 들고 이렇게 자기한테 병문안을 왔다고 하더래요. 근데 아무래도 학생회장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나 후배들이 병문안을 왔겠어요. 꼭 같은 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서도 많이들 오고 이랬다 보니까 그냥 또 다른 과 학생장 누가 시켜가지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병문안 고맙다고 음료도 잘 마시겠다. 근데 누구? 이렇게 했더니 되게 의외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똘비의 기숙사 룸메이트라고 했대요.
처음에는 똘비 기숙사 룸메이트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학생회장이 입원하고 치료받는 동안 똘비가 정말 많이 병문안을 왔다고 해요. 올 때마다 막 간식거리도 이렇게 한가득 사오면서 선배님 쾌차하시라고 다들 걱정 엄청 많이 해요. 선배님 빈자리가 너무 커요. 빨리 돌아오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자주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회장 입장에서는 한때 똘비가 좀 이상한 짓거리를 하긴 했어도 내가 그리고 똘비한테 좀 심하게 나무라고 그러기도 했는데 삔또가 좀 상할 법한데 그러지 않고 먼저 병문안도 이렇게 자주 와주고 걱정해주고 하는 똘비를 보고 학생회장도 똘비에 대한 시선이 많이 좋아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래 똘비가 또 뭐 오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룸메이트한테 대신 부탁을 했나 보다. 에이 귀여운 자식 내가 태어나면은 진짜 맛있는 거 한번 사줘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룸메이트라는 친구 입에서 나온 얘기는 정말 뜻밖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룸메이트가 학생 회장을 보면서 눈물을 막 글썽거리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뭐 때문에 그러세요? 뭐가 죄송하다고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룸메이트가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주더래요. 이게 뭐지? 싶어갖고 종이를 펼쳐보니까 그 종이 안에 내용이 1번 김돌순 돈미세 여성을 성적으로 흑되게 이르는 말로 만들기 2번 박돌현 교수 수업 때 쪽주기 3번 이돌자 커닝페이퍼 주작으로 나락 보내기 4번 채돌국 자전거 바퀴 바람 빼기 이런 식으로 못해도 20개에서 25개 정도 리스트가 있었는데 리스트 내용이 다 저런 식이었대요. 뭐 누구 민망하게 하기, 나락 보내기, 쪽팔리게 하기, 다치게 하기, 소문내기 약간 이런 식이었고 학생 회장이 그거를 보자마자 이제 피가 눈 쪽으로 쏠렸대요. 너무 열받을 때 피가 팍 오르잖아요. 다 기억은 못하고 대충 기억나는 내용은 저 정도였고 저 내용 중에 1번 김돌수는 돌비 여자친구였고요. 2번 박돌만 교수는 목소리가 자장가 같던 전공 교수였고 그리고 4번에 챗돌국 자전거 바퀴 바람 빼기의 챗돌국이 학생회장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내용 중에 그런 것도 있었대요. 박돌만 교수 미성년자 원조교재 자보 붙이기 이런 것도 있었대요. 근데 옆에 괄호치고 포토샵 섭외 필요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리스트 중에 반절은 옆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아마도 전개상 계획했던 리스트 중에 성공한 것들의 체크를 표시를 해놓은 거겠죠? 근데 학생회장 이거를 다 보고 화도 나고 어이도 없었는데 약간 반신반의하더래요. 이게 진짜 똘비가 만들어 놓은 리스트라고 덥석 믿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왜냐면 룸메이트는 처음 보는 애고 근데 또 똘비 룸메이트가 굳이 왜 이런 짓을 꾸몄겠어요? 만약에. 근데 일단 진정을 하고 그래 일단 진정을 하고 이거 어디서 난 거냐? 이거 똘비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룸메이트가 손을 덜덜 떨면서 자기 핸드폰을 꺼냈대요.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학기 초에 이제 둘이 기숙사 룸메이트가 된 거예요. 똘비랑. 근데 이 룸메이트는 좀 소심하고 조용하고 주말에도 밖에 나가기보다는 그냥 기숙사에서 노트북으로 게임하고 그런 게 더 편한 친구였는데 이 룸메이트가 된 똘비가 엄청 저돌적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약간은 은둔해 있는 이 룸메이트를 억지로 뭐 끌고 나가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하지 않고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대요, 둘이. 서로 취미나 고민거리 막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술도 되게 자주 마시면서 엄청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똘비가 룸메이트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만약에 말이야, 어떤 사람이 여자친구가 있어. 근데 둘 다 성인이면 충분히 잠자리도 가질 수 있잖아? 근데 여자친구가 허락을 안 해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여자친구한테 한 달 용돈을 막 다 털어서 맨날 데이트 비용 내고 막 목걸이도 사주고 했는데 사귄 지 한 달이 넘어가는데 잠자리 허락을 아직도 안 해준다. 그러면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이제 술 먹다가 알딸딸한 채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룸메이트가 뭔가 좀 이렇게 현실적인 해결책보다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좀 늘어놓게 되더래요. 그래서 룸메이트가 했던 말이 야, 여자가 나쁘네. 받을 거 다 받고 잠자리 허락을 왜 안 해줘? 야, 나였으면 괘씸해가지고 한 방 먹일 것 같은데?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똘비가 어떻게 한 방 먹일 것 같은데? 말해봐. 이러더래요. 진짜 그냥 룸메이트는 진짜 그냥 자기 상상 속의 시뮬레이션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얘기하잖아요. 뭐 이러면 어떨 것 같아?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듯이.
야, 내가 그 남자였으면 그런 여자 매장시켰을 것 같은데? 주변에 나한테 막 돈 꼬가고 안 갚는다. 이 남자 저 남자 맨날 갈아치운다. 꽃뱀이다. 이렇게 소문냈을 듯? 그래야 속이라도 시원하지 않겠냐. 이랬다는 거예요, 룸메이트가. 그랬더니 똘비가 막 엄청 이렇게 호탕하게 막 엄청 좋다는 듯이 웃으면서 야, 좋은데? 너 천재다. 그래, 그렇게라도 해야 남자가 당한 게 안 억울하겠지, 그치? 야, 그거 좋다. 이러면서 이렇게 옆에 노트를 꺼내갖고 끄적끄적 뒀더래요. 근데 룸메이트는 진짜 별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재밌는 얘기거리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 똘비가 틈만 나면 룸메이트한테 와가지고 야,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운을 띄우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대요. 뭐 예를 들면 야, 너 같으면 수업 시간에 과제 안 해온 사람 앞으로 불러다가 학생들 앞에서 망신 준 교수한테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라든지 야, 너 같으면 지도 학생인 주제에 학년 좀 높다고 후배 앞에 불러다가 고나리질 하는 선배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 라든지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고 사실 그 리스트 속에 있던 뭐 누군가를 망신 준다, 소문낸다, 뭐 매장시킨다 등등의 아이디어를 룸메이트가 다 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똘비랑 가상 속의 드라마를 쓰듯이 웃으면서 장난으로 했던 얘기들인데 똘비가 이거를 진짜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똘비 침대 머리맡에 어떤 종이가 이렇게 붙어있는 걸 봤는데 벽에 딱 이렇게 잘 보이게 붙여놓은 거는 아니고 베개를 살짝 치워야 겨우 보이게끔 좀 애매한 위치에 붙여져 있었대요. 멀리서 봤을 때는 번호가 써있고 뭐 순서대로 나열돼 있고 이러니까 이번 주 할 일 뭐 그런 거 적어놓은 건가 싶어갖고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계속 신경이 쓰여서 한 번은 이제 똘비가 없을 때 이렇게 슬금슬금 똘비 침대 쪽으로 가서 베개를 쓱 들쳐가지고 종이를 한번 읽어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랑 똘비랑 그런 우스갯소리로 상상으로 주고받은 뭐 누군가한테 어떻게 피해를 끼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들이 어떤 이름이랑 같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보고 설마 싶었대요. 에이 설마.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뭐 4번 쇳돌국 자전거에 바람 빼기 뭐 이런 내용을 적어서 침대 머리맡에 붙여두는 게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행동이잖아요. 조금 무섭더래요. 똘비라는 사람 자체가. 그 종이 내용을 한번 보고 나니까 똘비가 없을 때마다 수시로 똘비 침대로 가가지고 베개를 들쳐가지고 종이가 아직 있나 없나 막 이런 거를 봤대요, 맨날. 근데 날이 갈수록 리스트들 옆에 하나 둘씩 이렇게 체크 표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가 설마 진짜로 이대로 행동에 옮기고 있나? 이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종이를 보고 나서 똘비를 대하기가 너무 껄끄러워지더래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 저 시나리오들 중에 몇 개는 그냥 가볍게 해프닝이나 뭐 잠깐 누구를 곤란하게 하고 말 그런 시나리오들도 있었지만 또 몇 개는 정말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거나 아니면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도 있는 시나리오들도 있는데 나중에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똘비가 나한테 뒤집어 씌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룸메이트 생각도 일반적이진 않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 리스트에 있던 시나리오가 뭐 25개가 있다고 쳐보면 그 25개가 오롯이 룸메이트 아이디어였대요. 똘비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었대요. 아무튼 그래서 룸메이트가 나름대로 나중에 혹시라도 일어날 불상사나 아니면 자기한테 피해가 올 거를 대비를 해서 똘비랑 대화 내용을 많이 녹음을 했다더라고요. 한 번은 똘비가 아주 신이 나가지고 먹을 거며 술이며 잔뜩 사와가지고 룸메이트랑 술 파티를 벌였대요. 근데 자기가 뭐 오늘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 막 떠들길래 그때 룸메이트가 조용히 핸드폰으로 녹음기를 켜고 주머니에 넣어놨대요. 둘이 한껏 취기가 올랐을 때 똘비가 그랬대요. 야, 바람 빠진 바퀴 자전거로 내리막길을 달리면 어떻게 되게? 이랬대요. 그래서 룸메이트가 넘어지겠지? 하니까 그렇지! 와하하하! 이렇게 웃더래요. 코뼈 부러지고 얼굴 다 갈리고 네가 그 꼬라지를 봤었어야 되는데 진짜 대박이었는데 이랬대요. 룸메이트는 속으로 생각을 한 거죠. 아, 얘 진짜 뭔가 일을 저지르고 있구나. 설마가 아니고 이거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살짝 올라왔던 취기도 싹 가셨대요. 근데 거기서 룸메이트가 누가 넘어졌는데? 쇳돌국? 이렇게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본 척 하려고 했는데 얘가 하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똘비가 네가 걔를 어떻게 알아? 이러더니 아, 너 내 목표 차트 봤구나. 야, 봐봐 하더니 자기 침대로 가가지고 머리맡에 붙어있던 그 리스트를 떼와가지고 하나하나 룸메이트한테 설명을 해줬대요.
야, 이거 1번 김돌순. 얘가 내 여친인데 얘 한번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뭐 또 사주고 그랬는데 끝까지 비싸게 구는 거야. 지가 나 꼬실 땐 언제고. 내가 무섭대. 그래서 네 말대로 꽃뱀이라고 소문 좀 냈거든? 근데 알아서 혼자 숨어 다니더라. 자퇴할걸? 꼴 좋지 않냐? 그리고 이거 2번 박돌현 교수. 이 새끼가 과제에 그게 뭐라고 안 해온 사람 앞으로 불러가지고 쪽팔리게 하는 거야. 얘도 네 말대로 애들 속여서 강제로 휴강 만들었잖아. 아니 그게 되더라니까? 그 새끼 당황한 표정을 네가 봤었어야 되는데 진짜 웃겼는데. 이러면서 리스트 중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성공 사례들을 자랑하듯이 주저리 늘어놓더래요. 아마 나름 룸메이트를 되게 신뢰했었나 봐요. 딱 봐도 룸메이트가 좀 내성적이고 사교 활동도 하지를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같이 재밌게 웃어주거나 뭐 그러기나 하지 어디 가서 얘기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고스란히 룸메이트 핸드폰에 녹음이 됐고 똘비는 혼자 신나서 한참을 더 떠들다가 취해서 골아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룸메이트라는 친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진짜 그냥 장난으로 했던 말들인데 똘비가 그거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고 그거를 자랑처럼 늘어놓으면서 막 기쁨에 겨운 그 표정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섬뜩하고 소름이 끼쳤대요. 그래서 룸메이트가 거의 한 달을 고민을 했다더라고요. 그냥 모른 척을 해야 할지 똘비를 말려야 할지. 처음에는 그냥 나만 조용히 하면 아무도 모를 텐데 사고 치는 것도 똘비 지가 치는 거고 나는 그냥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고 넘어가면은 아무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한 달 동안 좀 괴로웠던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도 어떤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좀 있었는지 어쨌든 자기 머리에서 나온 시나리오들을 똘비가 실행에 옮기는 거를 알았다 보니까 약간 자기가 범죄자가 된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었대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그 종이랑 녹음본을 가지고 학생회장을 찾아온 거더라고요. 그 룸메이트가 뭐 직접 똘비를 추궁하거나 아니면 중재하거나 어디 가서 뭐 신고를 할 만한 강단이 있는 친구는 아니었어서 학생회장 생각에는 일단 지 마음이라도 좀 편하려고 찾아온 것 같았대요. 근데 학생회장이 녹음본을 들어보는데 이거는 똘비가 꾸민 짓들이 맞고 자기가 이렇게 자전거에서 그렇게 넘어져서 다쳤잖아요. 자기 자전거에 장난질을 친 것도 똘비라는 거를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퇴원 수속이고 뭐고 그냥 달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수업을 듣고 있던 똘비를 찾아서 주먹을 날린 거죠. 그 이후에 똘비라는 친구가 뭐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은 건지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소문으로만 남아있고 학생회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를 안 해주더래요. 왜냐면 자기도 폭력을 썼잖아요. 그래서 뭐 합의를 본 건지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해주더래요. 다만 그날 이후로 똘비는 학교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학생들은 모였다만 하면 똘비에 대한 추측성 그런 뒷담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소문들 중에는 똘비가 이 대학교 오기 전에 다른 대학교 생활을 했던 거는 맞는데 편입이다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도 사고 치고 다니고 사람 다치게 하고 그래서 자퇴를 했는지 퇴학을 당했는지 이 학교로 새로 입학을 한 거더라 라든지 아니면은 지가 그렇게 돈 많은 척 하면서 애들한테 막 돈 뿌리고 돈 자랑하면서 애들 밥 사주고 술 먹이고 동기들을 쥐락펴락 하더니 사실은 3금융권에 빚이 2천만 원 있다더라. 뭐 이런 등등의 소문이 무성했고 하지만 어떤 소문이 진실인지 아니면 똘비는 도대체 왜 그런 짓들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제 지인이 사실 이번 주 월요일 점심에 뭐 먹었는지도 잘 기억을 못하는 사람인데 이 에피소드는 그 술자리였대요. 한 술자리에서 그냥 아는 선배가 쭉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뇌리에 박혀서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하면서 해준 얘기가 있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마무시하다 진짜. 와 이런 사람이 다 진짜 무섭지 않아요? 와 이건 진짜 현실 공포인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룸메이트도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룸메이트도 그런 생각을 공유를 해서 그걸 실행에 옮긴 사람은 또 각각 다르지만 진짜 아니 제가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 그 한국에 있었던 어떤 살인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뭐 유명한 살인사건이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도 체포 당시에 무슨 이렇게 노트 같은 게 발견됐는데 주머니에서 뭐 누구 뭐 어떻게 한다고 이런 게 적혀져 있었다더라고요. 맞아. 옛날에 지존파도 뭐 그런 행동강령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가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거였다. 예. 그게 진짜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 우리 주변에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진짜 좀만 둘러보면 있을걸요? 아니 그리고 네. 이때 일이 지금 20살, 21살 일인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 내공이 쌓여갖고 30살, 40살이 되면 어떤 짓을 저지를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니까. 오늘도 리따님 덕에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모두 조심하십시오. 네, 바로, 그러니까 웃으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내 친구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리따님의 이야기가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인데 이거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공포로 다가오는 거죠. 진짜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안 걸린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런 사람 없는데요 할 수도 있는데 원래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 그때부터는 조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니까 오늘 리따님의 이야기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람은 앞에서는 웃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 좋게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뒷면을 안 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의 앞면만 보고 괜찮다,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뒷면에는 어떻게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